네, 안녕하십니까. 가톨릭대 지동현입니다. 이제 AMD의 진단으로 시스템ik 디지즈를 어떻게 진단할 수 또는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한 10분 정도 되고요.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와의 연관성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10분에 걸쳐 드리겠습니다. 서머리를 보면 첫 번째는 AMD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하고 어떻게 공통적인 소견이 있느냐, 아밀로이드 베타나 뭐 타우 프로틴, 인플라메이션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. 두 번째 그러면 찾아보자. 예.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망막에서 직접 찾아보는 방법들 또는 아밀로이드 찾을 수 없다면 망막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, 뭐 OCT나 OCT 엔지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역학 연구나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거 2편 정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말 AMD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. 그래서 혹자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드루젠의 스캐폴드의 역할을 한다. 여기 틀을 역할을 해서 아밀로이드 베지클의 그 컴플리먼트 액티비티가 같이 부합돼서 그 드루젠을 악화되면서 실제로 외대 AMD까지 진행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에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두 개의 차이, 공통점을 굳이 본다면 알츠하이머는 익스트라셀룰라로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틴의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질환인데요. 아주 공교롭게도 주르제 내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가 관찰이 됩니다.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인트라셀룰라, 셀러 안에는 피타우 프로틴이 포스플레이트 타우 프로틴이 관찰이 된 어큐뮬 디파짓이 된다면 똑같이 주르젠에도 피타우 프로틴이 관찰이 된다.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두 질환의 같은 커먼 패솔로지가 있을 거다. 그걸 찾아보고 그럼 AMD 진단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이런 이런 메커니즘입니다. 동물 실험부터 보시면요.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레티나에서 발견이 되었다.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G4GH나 E10, 이 12F4를 통해서 관찰을 이렇게 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관찰했다는 리포트가 있고요. 두 번째 층의 그림은 커큐민을 씁니다. 커큐민이라고 그 강황의 성분인데 그 성분이 아밀로이드하고 잘 붙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FNGO 하듯이 몸 안에 주입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커큐밀과 바인딩되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검사를 실험을 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에 OCT를 찍어봐도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알 수 있다. 그리고 이 밑에 층에 보면 옵틱 너브 헤드와 그다음 갱글리온 셀 레이어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 디파짓을 찾아볼 수 있다. 이 그린 레이어에 있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고요. 네. 마지막으로 드루젠 인사이드를 찾아보면 역시 아밀로이드를 찾을 수 있다. 그래서 망막 내에 드루젠 내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건 실험이고요. 그다음 실제로 인비보에서 우리의 장점인 난인비시브하게 찾을 수는 없겠느냐. 처음에는 와이트 번더 스포터를 통해서 이런 인디케이터 끝에 있는 아밀로이드 플락을 찾는 노력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아밀로이드인지 실제로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 40안을 통해서 이 망막 레티널 스캔을 합니다. 그래서 요게 그 커큐민을 집어넣고서 플로레신처럼 집어넣고서 촬영을 했더니
아밀로이드 플락을 찾을 수 있었다. 예,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보려면 펫 이미징을 하거나 MRI 찍어야 되는데 그거 아주 비싸고, 그리고 MRI 찍어서 나오는 혈관이나 큰 게 아주 크니까 우리 거기에 비해서 레티널 스캔은 아주 작은 그 조직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파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도 마이크론 뭐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 장점이 있다. 예. 또 하나는 이 인디비주얼 플락을 각각 확인할 수 있고, 그게 어떻게 계속 난인베이시브하고 싸니까 계속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여기다 플로레신 다이를 커큐민 다이를 집어넣어야 되면 힘드니까요. 이 샥에 올 수도 있고, 이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망막 검사도 안 할 정도로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. 그래서 찾아봤더니 렌즈 안에도 이런 그 아밀로이드를 찾을 수 있다. 이 사진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컨제니탈 아밀로이드시스에 대한 이야기고요. 아밀로이드가 그 렌즈 안에 침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시행을 하였고, 그 2003년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 양반이 처음으로 분석한 다음으로는 뭐 가타부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. 이 뒤로도 여러 연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찾은 그 렌즈 안에서 아밀로이드를 정량 분석을 해서 그걸 AD의 알츠하이머의 진단에 활용해 보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를 누가 차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요. 예. 이 렌즈 안에 렌즈의 그 전날 밤에 이런 젤 오인트먼트를 바릅니다. 그럼 밤새도록 이 코니아를 뚫고 렌즈로 가가지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바인딩을 합니다. 예, 플로로포가 이제 확산을 통해서 이 바인딩을 아밀로이드에 바인딩을 하면 그 다음 날 이런 사진을 기를 통해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디텍션을 한다고 합니다. 이 회사의 말로는 85%의 센시티비티와 95%의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런 기계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트라이얼을 해보고 있고, 아직 뭐 상용화나 이런 데까지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아밀로이드를 보자는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.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를 안 봐도 좋으니까 망막의 상태를 통해서 그 알자 AD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. 제일 흔한 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RNFL을 볼 수 있겠죠.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촬영을 하면 RNFL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고, Cognitive Impairment MCI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 이전 단계에서는 좀 조금 떨어져 있고, 그다음 아주 조금 떨어져 있고, 정상적인 것은 아예 떨어져 있지 않고, 이렇게 분석을 크라이테리아를 나눠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,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OCT-A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건 듀크 아이 센터에서 한 얘기인데, OCT-A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베스큘라 웹이 덴스해서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고,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덴스한 정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많이 적어진다는 게 리포트를 냈습니다. 그러면서 OCT-A야말로 아주 작은 캐필러리도 볼 수 있고, 이런 것들은 MRA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혈관의 변화까지 볼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수치화하기 위해서 베스큘러 덴시티나 퍼퓨전 덴시티를 이용해서 수치할 수 있다. 이미징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. 네,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직접 아밀로이드를 보거나 안 되면은 망막 검사를 통해서 해보자, 추정해 보자, 뭐 이런 시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두 가지 논문 한국에서 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건데요. AMD하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디지즈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리스크가 얼마나 높은지를 정량하는
연구였습니다.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50세 이상의 환자들 한 30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요. 봤더니 해저드 레이쇼가 AMD가 있으면 한 48% 정도 더 위험한 것으로 나왔고요. 파킨슨 디지즈에서도 마찬가지로 46% 정도에서도 더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신 건데요. 알츠하이머가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그 커그니티브 체인지가 있는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정상인데 그 안에서 망막에서 아밀로이드가 관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나쁜 증상을 망막에서 더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가지고 있으면 망막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더라. 그래서 그 매큘라 세크니 중에서도 이너 네이잘 쪽이 더 유의하게 감소하게 돼 있었고, RNFL 중에서는 특히 인피리어의 쿼드런트에서 더 감소가 되어 있었고, 멀티포칼 ERG에서도 인플리시 타임이 프롤ongation 되어 있었고, 이런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 정상인 중에서 아밀로이드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분석 모델을, 라지스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고, 그게 아주 90% 이상의 효과를 보고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, 이런 레포트를 했습니다, 최근에. 그럼 아밀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 거냐? 이렇게 MRI하고 펫을 찍습니다. 그럼 아밀로이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화이트 마터가 보이고, 정상적인 MRI를 보는데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그레이 마터에 침착이 되고,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트로피 된 게 보입니다. 아트로피가 된 걸 보고서 아밀로이드가 있다, 디파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모델 스크리닝 툴로 개발을 해서 그 모델을 봤더니 에어리 언더 커브가 0.9 정도로 훌륭하고 센시티비티 93, 스페시피티가 78%로 유용한 그런 스크리닝 툴을 만들었다 보고를 소개해 드립니다. 그래서 결과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똑같고요. 이상입니다.